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대결점과 크로마토그래피, 즉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번 단원에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분리하는 것이 재결정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은 여기 이제 탐구에서 질산칼륨의 불순물 제거하기라고 하는 실험이 나옵니다. 여기서 100ml 비커에다가 질산칼륨과 황산구리가 이렇게 이제 각각 섞여 있는 혼합물 그리고 물 40ml를 넣고 모두 녹을 때까지 이렇게 가열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내용에서는 이제 질산칼륨과 황산구리라고 하는 두 가지 고체 물질이 섞여지게 되는 거고요. 보시면 액체 색깔이 파란색이잖아요. 이 파란색은 구리 이온 때문입니다. 이 구리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을 나타낸다. 요거 또 나름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파란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서 재결정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이제 분리가 될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얼음물이 들어있는 비커 안에서 결정이 생길 때까지 식혀준다. 냉각을 해주게 되죠. 그러면은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이 녹지 못한 이렇게 이제 높은 온도로 녹여놨던 물질들이 낮은 온도로 돌아가게 되면서 녹지 못하는 것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석출이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난 단원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석출이 될 건데요. 그때 이제 석출된 결과물로 이렇게 하얀색 결정이 지금 걸러져 나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아래쪽의 액체는 그대로 파란색인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전히 뭐가 이제 남아 있다라는 거를 말할 수 있냐면 황산구리가 남아 남아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여기 위쪽에 이제 분리된 이 흰색의 결정은 질산칼륨이 석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산칼륨이 석출되어서 나온 이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러한 방식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그런 방식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액체에 녹아있던 물에 녹아있던 그 고체 물질들을 다시 이제 고체 상태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이제 결정 상태로 이렇게 석출해내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결정에 대한 설명 아래쪽에 이제 쭉 읽어보면서 마무리해 보면은요, 질산칼륨과 이제 황산구리를 물에 넣고 그 다음에 가열하여 모두 녹인 다음에 그러면은 물의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못 녹는 양까지 평상시의 온도에서 못 녹는 양까지 한 번에 다 녹여 놓은 거죠. 녹인 다음에 용액을 냉각을 시켜주게 되면은 질산칼륨의 흰색 결정이 그림 이제 6-24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석출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질산칼륨이 황산구리보다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게 이제 또 되게 우리 재결정에서 중요한 또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처럼 두 물질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결정을 얻는 방법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 위에 있는 실험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면, 여기서는 이제 물 40ml에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를 35, 1g씩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근데 용해도 같은 경우에는 물 100g 기준이고요. 물 40ml는 실제로 물의 밀도가 1이기 때문에 40g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용해도의 기준은 물 100g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2.5를 해가지고 어, 물 100g 기준에서의 이 실험을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g이 40ml에 섞여 있으면 동일한 배율로 황산구리의 양을 늘려주면 이 황산구리는 2.5g이 되고요. 얘는 2.5g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35에다가 2.5 곱해주면은 대략 한 80에서 90 사이 정도 나오겠죠. 뭐 대략 한 그냥 80 한번 4, 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질산칼륨은 뭐 84g 정도를 녹여놨다는 거고 84라고 하면은 이쯤 점이 찍히겠죠. 황산구리는 2.5입니다. 2.5면은 뭐 여기 이제 거의 0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일 텐데 여기서 가열을 해서 질산칼륨하고 황산구리를 모두 녹였을 때 예를 들어 그냥 80도까지 가열을 했다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황산구리는 점이 여기 이렇게 찍히겠죠. 그쵸?
점이 여기 이렇게 찍힐 테고, 그다음에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략 여기쯤 찍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현재 80도씨라고 하는 온도에서는 질산칼륨도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불포화 상태가 될 거고요. 황산구리도 불포화 상태죠.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질산칼륨을 이렇게 쭉 냉각을 시켜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20도씨까지 냉각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질산칼륨의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보다 한참 높은 위치에 점이 찍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우리가 이제 석출이 되는 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석출되는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반면에 황산구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만큼 녹아 있기 때문에 얘를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석출이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래프보다 아래 위치에 있죠. 그렇죠?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거 우리가 이제 불포화 상태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석출이 되지 않는다. 석출이 안 된다. 석출 X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실험에서는 사실상 황산구리가 절대로 석출될 수 없게끔 양을 세팅을 해놓고 실험을 하기 때문에 이 석출되는 모든 재결정된 물질들이 순수하게 질산칼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재결정에 유리해지려면, 재결정이 많이 되려면 일단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프의 기울기가 커야 돼요.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커야지 이게 많이 많이 석출이 될 수가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재결정을 이용할 때도 훨씬 더 이렇게 이제 용해도 차이가 큰 쪽이 석출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식을 재결정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는 이제 재결정을 이용한 예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그 다음에 천일염을 정제를 시킨 이제 뭐 제제염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제제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아스피린은 사실 약의 상품명이고요. 사실 아스피린은 약의 상품명이고, 아스피린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꼭 뭐 아셔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아제트산이랑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물질을 섞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스피린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사실 100%다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우리 소위 말하는 아스피린이 돼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여기에서 이제 만들었을 때 일부 살리실산이라는 물질 그리고 뭐 아세트산이라는 물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데 여기서 이 살리실산이 복통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라 이게 이제 섞여 있으면 약효가 좀 덜해지는 거죠. 살리실산도 실제로 해열 진통의 효과를 내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복통을 유발하는 등 사람에게 독으로도 작용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은 약으로 쓸 수 있을까? 약효만 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과학자들이 하면서 연구 결과 여기에다가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을 이렇게 놨더니 복통이나 이런 걸 유발하는 건 줄어들고 해열 진통의 효과만 나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들어 놨는데, 처음 이제 만들어 놓은 가루를 먹었을 때 여전히 살리실산이 많이 섞여 있다라는 거를 학자들이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살리실산을 완전히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 아스피린을 만들 때도 정제 과정이 들어갑니다. 재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아세틸 살리실산만 재결정을 시키는 거죠. 재결정 활용하여 아세틸 살리실산만 분리해 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스피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
뒤에 7단원인 해수 파트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소금에 다양한 염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아실 겁니다. 뭐 염화 나트륨이라든지 염화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황산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이제 들어있는 게 이제 천일염이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먹는 소금의 맛은 짠맛이 나는데 이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염화 마그네슘도 한 10% 이상 섞여 있기 때문에 씁쓸한 맛까지 같이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천일염은 바로 사용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이제 정제 과정, 재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짠맛을 내는 염화나트륨의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재결정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 대해서는 뭐 그냥 이름만 알고 계셔도 당연히 괜찮겠지만 요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뭐 알아두면은 뭐 상식적인 영역 그리고 이해하시는데 또 도움될 것 같아서 이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는 색소 같은 것들을 분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좋은 그런 내용인데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런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해서 꽃 모형을 만든 그런 이제 작품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에 이제 실험 탐구를 같이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이 컴퓨터용 사인펜하고 수성 사인펜을 이렇게 두고 여기에다가 어 1cm 떨어진 쪽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수성 사인 이렇게 아무튼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이나 수성 사인펜 점을 찍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아래쪽에 이제 물을 담아놓은 이제 비커에다가 이 아래쪽 부분부터 이제 적셔가지고 이 물이 점점 이 종이를 타고 올라가겠죠. 타고 올라가다가 이 점을 찍은 이 사인펜 부분을 만나게 되면 둘 다 수성이기 때문에 물에 잘 녹는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로 이 실험 수업 시간에 다들 보셨을 텐데 컴퓨터용 사인펜에서는 분리된 색이 검은색 하나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분리되지 않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리고 검은색 수성 사인펜에서 분리된 그런 색 같은 경우에는 뭐 보라색이라든지 주황색이라든지 아니면은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색깔 등이 분리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해보면은 이 여러 가지 그 색소들로 혼합되어 있는 색소는 그 혼합된 색깔들이 쭈루루룩 다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런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식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 아래쪽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걸음종이 끝에 물이 닿으면 물이 걸음종이에 흡수되면서 위로 이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6-27과 같이 사인펜 잉크에 들어있는 색소도 함께 이동하는데 잉크의 색소별로 이동하는 속도가 달라서 몇 개의 띠가 생긴다. 이 속도가 다르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혼합물을 이루는 각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의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크로마토그래피를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색들이 섞여 있는 물질이 이게 물에 녹아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파란색이랑 주황색, 보라색이 이 속도가 차이가 나서 이렇게 이제 이동 속도가 빠른 건 물하고 같이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동 속도가 느린 건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찍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엄밀히 얘기하면 이동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는 사실 물에 잘 녹는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는 물에 상대적으로 덜 녹는 어, 그런 그 물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건
물에 닿자마자 녹아가지고 같이 빨리 움직이는 거고요. 예, 이동 속도가 느린 녀석으로 보이는 건 물에 상대적으로 늦게 녹아가지고 느리게 녹아가지고 파란색은 이미 저 앞까지 출발을 했는데 얘는 늦게 녹기 때문에 물과 함께 이동하는 그 이제 시간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아래쪽에 이제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맨 밑에 보시면은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 그리고 크로마토그래피의 사용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른 분리 방법에 비해 간편하다.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분을 한 번에 분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런 두 번째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마토그래피의 또 하나의 장점은 양이 적거나 특성이 비슷하여 다른 방법으로 분리가 어려운 혼합물도 분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장점이니까 이 장점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또 어디다 쓰냐면 운동선수의 금지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는 도핑 테스트 그리고 과학수사, 엽록소의 색소 분리 이런 것들 등에 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이제 재결정과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